내게 독서란 책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탁월함은 습관에서 나온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저는 읽고 쓰고 난 다음에 책은 바로 다 버려요. 사실 버리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단호한 결단에서 비롯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건 결국 내 책임이거든요. 책은 버리지만 난 이미 책에서 취할 핵심은 다 가진 뒤니까 망설임도 없고 여한도 없는 거죠. 책을 산 건데 어느 순간 책이 나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내 소중한 공간을 다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요, 책꽂이에 책을 쭉 꽂아놓은 모양새가 나 책 읽었네 하고 티내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영 싫더라고요. 또 그 책 먼지, 그거 다 내 청소기밖에 더 돼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그거 나중에 다시 꺼내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웃음. 편집이란 결국 선택과 포기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전 수행하시는 분들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지만요. 엄청 매력 있는 삶이겠구나. 책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 덜어 계세요. 저더러 수승 같은 삶 좀 살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말고는 도리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삶이니까요. 식욕은 뭐 생존이니까 제쳐두더라도 전 정말 무력이 없어요. 그러려면 일단 빚이 없어야 해요. 잠언 22장 7절에 이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빌린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고 없는 자는 있는 자가 주관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빚을 지게 되면 일단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란 존재 자체가 주변에 폐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선을 최소화해 두는 수밖에요. 그러려면 돈으로부터 이연하고 유연한 태도를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보다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 돈 관리 다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돈은 빌려 쓰기라도 하지 시간은 빌리기는커녕 저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요, 시간 안 지키는 사람과 절대 상대 안 해요. 당신이 뭔데 내 시간을 도둑질해? 예를 들어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 5분, 2시 10분에 왔다 쳐요. 그럼 아까운 4시간 5분, 10분을 도둑질 당한 거잖아요.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 안 해요. 돈으로 시간을 사지. 백발이 성성해서야 인생이 짧다는 걸 알면 그거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필리핀 속담에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면 변명이 보인다고 했어요. 실패한 사람일수록 변명에 집착해요. 게으른 사람은 변명을 무기로 한다고요. 청소. 이 몰입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단순함이거든요. 적으면 얻은 것이요, 많으면 미혹된 것이다. 노자. 계절마다 옷 2벌로 나요. 오늘 하나 입고 빨고 내일 어제 안 입은 거 마저 입고 빨고 하루에 체인지하면서 입거든요. 심플하죠. 어차피 입는 것만 입고 많아봤자 옷장만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 옷 2벌씩 입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발은 런던에 2켤레, 한국에 2켤레, 야외용은 이렇게 4켤레 있어요. 운동할 때 신는 실내용 운동화는 런던에 하나, 한국에 하나니까 합이 2켤레고요. 종종 새 신발이 생길 일이 있거든요. 개 중 하나를 새로 신어야겠다 하면 기존에 있던 신발 하나를 버려요. 선별나는 거죠. 해서 야외용 신발은 늘 4켤레를 유지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놈인 걸 어쩌겠어요. 웃음. 아침 3시 반에서 4시에는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일단 새벽에 일어나면 집 환기부터 싹 시키죠. 돌돌이로 이부자리며 베개 위를 밀어대는 것부터가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네, 저 양말도 돌돌이로 먼지 탔대요. 화장실 변기도
뿌리는 락스로 하루 2번 이상 닦거든요. 네, 저 세면대도 손 씻을 때마다 수세미로 다 닦아요. 기본적으로 청소와 정리 정도는 2~3 시간 꼬박 하죠. 매일같이 반복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물건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는 시간도 길어지잖아요. 뭐 치우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닦으면 되도록 거실을 져둬요. 장식으로 파인 구멍이나 화려한 문양이 나 있는 건 아예 고르질 않아요. 왜냐? 집에 먼지 많이 끼니까요. 웃음. 사실 타고난 것도 없지 않은 듯해요. 국민학교. 아니다. 초등학교로 해야지 참. 웃음. 하여튼 그때부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집 앞마당, 뒷마당 다 쓸고서 등교를 했으니까요. 쓸고 쓸어도 왜 항상 지저분할 수밖에 없던 걸까? 그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집이 초가였던 거예요. 5학년이 되고서는 새벽에 일어나 매일같이 마당 빗질라고 아침 저녁으로는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나가 뛰었어요. 제가 아카데미 아이들과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요즘 애들이요. 원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모여야 태양이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몰입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단순함이거든요. 단순화시킬 수 없을 때까지 단순화시키라고. 이 단순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버림이거든요. 이 버림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릇도 왜 비워져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잖아요. 비워진 그릇이 많으면 담을 것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릇의 수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발의 개수를 제한해뒀듯이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막 이렇게 모았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갖다 버려요. 아무리 값진 것이더라도 저거 나한테 필요 없을 거야 하면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바로 버려요. 찔끔찔끔이라도 제때제때. 그러니까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한 물건들을 매일같이 돌아봐야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그 무엇을 버릴 수 있어요. 안 보면 못 버리고 못 보니까 안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그래요. 머물렀던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요. 쓰레기를 단 하나라도 떨구지 말라고요. 내가 앉았던 자리에 남이 와 앉았을 때 불쾌감을 들게 하는 일을 단 한 가지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삶이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투쟁의 나날 아니겠어요? 피 터지게 싸워봤자 사람 앞에 완전이라든지 완성이라든지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냐고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청소하자는 거고 고민하자는 거고 운동하자는 거고 책 읽자는 거예요. 성공 말고 가치를 줬자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고민은 평생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내 경쟁력은 안 키우고 내 소유욕만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에 앞서 욕망의 그릇만 너무 헤비하게 키우는 건 아닌지. 법정 스님 말씀이 모두와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고 사람 사귐에도 베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소유라는 말 착각하면요. 내가 소유한 것으로부터 내가 소유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손흥정 저자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라는 책이었어요. 이전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역시나 이 책도 읽고 나서 어찌나 많이 움직이게 됐는지. 저도 신발이 되게 적은 편인데 딱 한 신발이 뭔가 안 신는데 가지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손흥정님 이야기를 보고 바로 정리했어요. 런던의 두 켤레, 한국의 두 켤레 이렇게 있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 있던 거를 정리하고 나니까 운동화 하나, 워커 하나, 그리고 쪼리 신발 하나, 슬리퍼로 쓰는 건데요. 이렇게 딱 3개가 남았어요. 막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손흥정님 이야기를 보면 막 따라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 전 손 씻고 그냥 세면대를 바로 닦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책에서 또 그런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또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 씻자마자 저도 수세미를 하나 옆에 놓고 세면대를 계속 손 씻을 때마다 닦고 있어요. 그리고 장거리 비행을 자주 하실 거 아니에요. 런던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같은 걸 타실 텐데 아무것도 안 드신대요. 간헐적 단식 하는 시간으로 쓰시고, 와, 심플하게 산다를 쓴 도미니크 로로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봤었거든요. 비행할 때 그냥 뭘 먹지 말고 약간 좀 쉬게 하는 시간, 이런 거 좋지 않냐고 이런 내용을 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비슷한 구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낭독한 부분에는 없던 내용이지만 자기관리?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말끔하게 꾸미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재택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좀 솔직히 좀 소홀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따라하고 싶어져가지고 팩 같은 거 있잖아, 마스크 팩 이런 거 하신대요. 향수도 쓰시고. 근데 손흥정님 인터뷰나 이런 걸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 뭐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이러려고 꾸미는 거 아니라는 거는 느낌이 오시죠?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와, 이것조차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뭐랄까요,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깔끔하고 멀끔하고,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은 깔끔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저도 마스크팩이 집에 몇 개 있었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와, 그래, 내 자신을 위해서 안 한다면 남을 위해서 하자. 좀 말끔하게. 이전 책도 그랬는데 역시나 또 이번에도 읽고 나니까 청소, 운동, 물건 정리하기 참 여러모로 정신이 차려졌던 것 같아요. 다 읽고 나서도 또 밑줄 그으면서 또 읽게 되고, 이렇게 멋있는 분이 단순함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사시니까 더 뭐랄까요, 미니멀리즘에 대한 확신도 들고, 원래도 확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저렇게 일찍 일어나시고 저렇게 성실하시고 말 그대로 수도승처럼 사는 그런 분이 삶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집중할 수 있는 몰입의 근원도 단순함이라고 하니까 역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라이벌은 나, 나의 경쟁자는 나. 김연아 선수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정신줄을 놓다 보면 주변에 막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과 그냥 내 일상, 이런 걸 나도 모르게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약간 아닌 거 알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좀 침울해질 때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남이 무슨 솔직히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나보다 나아진 거면 그걸로 정말 대단한 거고, 내가 할 일을 보자.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 쓸데없는 거에 마음 상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말자. 그리고 시간을 아껴 쓰자. 그리고 스트레칭도 꼭 자주 하시고요. 저도 스트레칭 안 하고 있었는데 축구 선수들도 유연하지 않으면 바로 부상을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스트레칭 하는 거라고. 이걸 보니까 스트레칭은 정말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 그리고 나를 잘 관리하는 거, 그리고 집도 잘 관리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준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적을수록 풍요로운 삶. 다들 행복하고 편안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